자, 여러분 같은 옷이지만 또 154회차 연속 이어가 봅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전륜왕성 불교의 그 부처님의 그 과정, 그 과정에 올라서고 나니까 촛불 과정, 그 촛불 후광을 달고 연꽃 1단 위에 앉고 나니까 지난 과정을 돌아보게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 홀로그램에서 상당히 그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끌려가는 여성이 아니라 주체적인 여성이 되는 이런 홀로그램을 보여줘요. 상당히 실사성 있고, 이때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여성의 사랑 이야기, 꿈 굉장히 길었어요. 밤새 꾸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현실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냥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154회차입니다. 예. 여자의 사랑과 성장을 이끌다. 독립, 성장, 용족. 자, 22년 1월 22일. 나는 아직도 너무나 천상에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나 보다. 이번에 마지막 의식은 진정하게 말로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내는 마음의 의지를 했던 마음 내리기, 의지하는 마음 버리기, 진정하게 홀로서기 차원인 것 같다. 오른쪽과 왼쪽 에너지,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수년간 의지하며 각성하며 올라왔나 보다. 요즘은 이 끈을 버리는 의식 상태를 시험이다. 그동안에 제가 이름은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쪽에 골드 후광, 태양 후광을 단 에너지체 아라한체와, 이쪽에 또 노란 뿅어리 후광을 단 에너지체와, 또 가운데 또 무지개 후광을 단 에너지체와, 이들한테 제가 저의 상체 삼신들한테 이 나무아미 간세음 대세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굉장히 제가 의지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간정에 있으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내리기를 했어요. 그런 시절이에요. 왜냐면 안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발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과 왼쪽 에너지는 나에게 그동안 참 많이 수년간 의지하며 각성하며 올라왔나 보다. 요즘은 이 끈을 버리는 의식 상태가 시험이다. 모두 떠나보냈다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예전에 나로 평범하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자각몽보다는 고요한 잠을 자는 날이 많고, 현상에서 나 차원에서나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잦아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는 듯 훅 느껴지는 감각적 동물적인 알아차림 외에는 나는 그저 평온하여 좋았다. 이게요, 맨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제3의 눈 가동이. 어떤 데는 계속 끝없이 질주하다가 어떤 데 좀 한동안 쉬게 해주고요. 또 질주하다 쉬게 해주고, 이게 주기가 있어요. 사람을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당겼다 땡겼다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나랑.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런 관정 겪고 나더니 좀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거입니다. 좀 많은 잠도 많았고 꿈보다는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더라, 그거예요. 저녁에 하타 요가를 수련하거나 인 요가를 수련하거나 무슨 운동이든지 하면 그전에는 여지없이 들어오던 일상들, 그런 자각 세상들이 이제는 자각몽에 거의 보이지 않는 날도 많아. 참 좋다. 끝났냐 감사하다. 맨날 저는 그랬어요. 어떤 관전 끝날 때마다 끝났다. 아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끝났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간간히 일상에서 전자파의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그도 크게 신경 쓰진 않으며 종종 완전히 조용한 이 느낌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적응되어져 간다. 일상에서 가끔 좋은 향기가 느껴지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요. 안 좋은 향기가 나면 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잡는다. 자, 향기 문제고 잠깐 책에는 저 옛날에 제가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신동력. 향기가 맛있고 좋은 향기, 이런 향기가 날 때는 아 좋은 일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 받고요. 만약에 안 좋은 향기로 시큼한 냄새나 이런 안 좋은 향기로 예고를 해준다 그러면 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게 피해가 졌도록 해줘라고 이 에너지들한테 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예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고 내가 이렇게 말로 에너지들한테 내뱉으면 그 에너지는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향기를 맡는다는 거, 향기가 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통력 중 하나입니다. 일상 신통력 중 하나입니다. 하셨죠?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 또 오늘도 꿀팁 내용이고, 그동안에 올린 영상들 지식편에 가셔서 상식편에 가셔서 다 접해 보십시오. 이런 향기에 대한 이야기 다 있습니다. 어떤 향기, 영상 메시지 넘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시금 나의 마음을 다잡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시공간에 완전하게 들은 듯하며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서 무서움인 것을 느낄 때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을 느낀다. 무엇보다 이 무서움인 듯 느끼는 이것은 우주 시바신의 즐기는 즐거움 상태다. 이 고욕 속 정적 속에 원한 가운데 들어있는 심리 상태를 느낀다. 나는 시바처럼 무서움 속에서도 느끼는 즐거움과 내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즐거움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리도 부족한 나는 늘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도 못 되면서 늘 잘못을 저지른다. 이 시바신이 인도의 시바신이요, 우주 공간에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브라흐만이 막 창조를 해요. 시끄럽게 해요. 창조를 막 합니다. 막 굉장히. 그러면 시바신이 그 조용히 있는 그 고요 속의 정적을 즐기다가 이 브라흐만이 세상 창조한 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너무 그 자신의 그 심취해 있는 그 무서움의 즐거움을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럼 시바신이 화가 나서, 브라흐만이 그래서 머리가 원래 뭐 5개였대나 뭐 몇 개였는데 하나 머리를 시끄럽다고 시바신이 잘라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유지이신 비슈누가 보다가 둘이 이렇게 자꾸 치고받고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비슈누가 중가운데서 종점을 이루는 중용의 상태에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슈누입니다. 이렇게 삼신의 역할이 인도에서도 재밌어요. 근데 요즘은 이때 첫 번째 이 촛불 후광 달고 연꽃단 위에 앉았을 때는 이 고욕 속의 정적에 대한 이게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즐거움? 근데 이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그 우주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주에 있으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이런 상황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무서움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아무튼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기가 그러네, 정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각성하면서, 여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전설 속에 있는 신들 과정을 경험하거든요. 이때는 시바신의 이런 저는 이제 이 시바신의 과정도 여러 번 많이 가졌거든요. 그 비슈누 가정, 브라흐만 가정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되다 보면 전 세계에 그 전해 내려오는 영적인 그런 신적인 그런 전설 속에 경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시바신의 이런 상태였던 거죠. 나는 이번 지구의 삶에서 나의 53평생 희노애락 삶도 좋고 45년차 각성자의 삶도 좋고 무엇보다 이번 지구 행성에 살아 나는 정말 너무 좋다 보니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거 제가 저번 뭐 호에 보시면 회차에 보면은 그 사무관이 내려와서 이제 제가 맑은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좋다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시바신처럼 이 정적의 이 공간 안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이 즐거움, 무서움 상태.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어제는 지난 9월부터 은퇴하시고 나의 집에 와 계신 신우의 형님과
인간의 고민, 사는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너무 좋았고, 아침 해드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맛있게 해드리고 하는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소탈한 일상들은 진정하게 행복했다. 이번 생이 다 감사하고 좋다. 늘 느끼는 반성되는 마음에 나는 절대계에서도 부족하고 인간계에서도 너무나 많이 늘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내가 인간계에서 고민이나 상황들을 늘 평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감정애고와 조율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요즘 최근에는 아침 출근길에 언제나 뒤따라오던 태양의 에너지를 느끼고 서로 눈인사를 하고 백밀러와 후방차 유리에 들어오는 태양이 나를 따라온다. 따라오는 태양의 느낌을 흡사 내가 수리아가 태양의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경이로운 아침 출근길이다. 그리고 또 앞에는 아침달이 세상을 차분하게 비치는 오묘한 타임이다. 모든 차원은 하나, 모든 것은 하나, 나 또한 하나. 하나는 뜨고 하나는 지는 듯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달과 해. 차원은 언제나 하나다는 순간의 타임.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걸 이때 아직 진하게 강하게 느끼던 그런 시절입니다. 촛불 후광 달했던 시절에. 자연은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삶은 늘 변화무쌍하다. 이 현상은 내가 주 6일 매일 아침 출근길 이 시간에 만들어내는 차원 게이트다. 나는 매일 차원 속을 날아간다. 전생도 후생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데 이번 생에 인원의 수레바퀴를 끌어낸 것이 잘한 것인지 윤회가 없는 삶을 선물로 받았다 한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짝들에게는 미안하고 미안한 일이 아니던가. 늘 부족한 나는 아버지께 참회의 말을 전해 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없는 한심하다. 늘 죄송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끄리어 호흡을 자주 하게 된다. 끌어올리는 복근 호흡이 있거든요. 배의 모든 장기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리는 쿤달리니 호흡이에요. 이때 이거 상당히 자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인간계 일상에서 오랜 세월 지켜본 아름다운 부부 세 쌍의 모습을 보았다.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참 보기 좋은 부부들이다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일상은 우리한테 가르침을 줍니다. 인간의 삶은. 자, 드디어 젊은 여성의 남녀간의 사랑, 이 사랑의 배신을 통해서 젊은 여성이 성장을 합니다. 야, 얼마나 실사판인지 내가 진짜 영화 한 편 이렇게 진하게 볼 수가 없어. 남녀의 사랑과 여자의 성장을 가르친다. 어제는 꿈을 꾸었다. 이것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젊은 아가씨의 이야기다. 젊고 예쁘고 날씬하고 피부는 하얀 예쁜 아가씨가 보인다. 그 아가씨는 사랑했던 이로부터 배신을 받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아가씨는 예쁘고 착하다. 참으로 순수했다. 나이가 어렸으며 꿈속에서 그 시절 그 사람을 그녀에게서 전부였다. 어려서 일찍 만 15살 때부터 독립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그는 큰 나무였다. 나이 어리고 너무나 어리버리한 여성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20살 20대 초반의 여자였다.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 공장을 다니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갇혀있던 세계에서 완전한 세상으로 금방 나온 사회 소년생인 듯 아닌 듯. 그러나 사회 경험이 적은 아가씨다. 남자는 여자보다 5살이 많다. 그 인천에서 서울로 먼 곳을 출퇴근한다. 그녀는 어려 경제적 관념이 조금 약했던 탓에 자신감이나 주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자신감이라든지 사회성은 조금 떨어진 듯 자주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형태의 여성이다. 그들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의 부모님들은 그 아가씨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 완전 애기 다루듯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보인다. 잠시 그녀가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의 부모님들께서 당신들 집 뒤편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데 방 한 칸과 부엌이 있는 방에 그녀를 들여주었다. 그녀가 독립해 나갈 능력이 생길 때까지 있기로 했다.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동거 아닌 동거 비슷하게 삶이 그녀는 시작되었다.
그 집의 부잣집은 아니었으나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막내 아들에게 직장 근처로 방을 얻어줄 형편은 아니 듯한 상황으로 보였다. 그 남자의 부모님은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늑둥이 막내딸을 대하듯 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돌보는데 즐거워하셨다. 현상 속에서 어머니는 모우의 사랑이다. 그의 아버지 또한 저녁 퇴근하실 때면 그녀를 위해 간식을 종종 사다 주시고 무엇을 하시던 우선적으로 그녀에게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시며 그녀는 연탄불도 갈지 모르는 듯 해 보였다. 듯하다. 그의 어머니께서 늦은 새벽에도 마다하지 않고 잠을 설치면서 연탄불을 갈아주시는 모습, 그의 다른 두 형제들은 결혼을 하여 살림을 따로 차려 독립한 형수들도 그녀에게 따뜻하고 잘 대해주는 모습, 그녀가 나이가 어려 그의 형제도 귀여워하는 모습, 그의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아들은 처음에는 힘든 직장인 생활을 한다. 인천에서 서울 끝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귀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젊은 남자는 늘 피곤해 지쳐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먼 거리 출퇴근이 힘들어지고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다. 그녀 또한 직장 생활을 당연 밤에도 근무를 나가는 날이 많아 둘은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 사회 초년생인 막내 그녀는 선배님들의 임묵적인 막내의 역할, 방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한 달에 12일 이상의 방근무를 하는 형태로 그녀는 피곤해한다. 그녀는 그 방에서 낮이면 머문다. 그러니까 방근무를 하고 낮에 와서 그녀가 머무는 거죠. 그 피곤에 지쳐서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식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그 남자의 사랑은 식어갑니다. 그에게 직장 동료의 여성이 그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은 여성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그는 그녀에게 마음이 옮겨갑니다. 이 아가씨는 그의 마음에 그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아차렸고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때 같이 울었네. 그녀는 결심하고 그의 부모님들께서 마련해준 그 따뜻한 방을 두고 힘들지만 스스로 완전한 독립을 했습니다. 큰 용기가 그 속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듯해 보였어요. 늘 관리를 잘 되어 따뜻한 포근한 방이 아닌 여름이면 비가 내려 물이 차고 허름한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 월세로 시작했고 눅눅하고 추운 방이었고 축축한 방이라 연탄불은 늘 꺼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연탄방 이 불 관리를 못합니다. 이게 뭐야, 삼차크로 관리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사랑의 배신은 어린 그녀의 가슴에 철저하게 상처로 남았으며 그녀는 칼인 듯 상당히 결단력이 생겼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그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녀는 수동적인 기질이 능동적인 기질로 바뀌면서 이 경제적 관념, 금전에 대한 욕심이 크게 올라왔고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금전의 탓으로 돌리더이다. 그 속에서도 그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와 주기를 원했고요. 그도 그녀를 몇 번 찾아와 잘못했다 빌었지만 마음을 결정한 그녀는 그때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녀는 시골집에 내려가 그와 추억 사진들이나 선물 등과 관련돼 있는 옷가지나 추억들을 아궁이에 소각하면서 그녀는 한없이 쭈그려 앉아 몇 시간을 울던 어린 22살의 어린 아가씨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꿈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다. 그녀의 슬픔은 내게 나의 가슴에 전해졌다. 몇 시간을 그리 울고 나서야 그녀는 일어섰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안아주셨다.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남자에게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너야. 야, 멋지죠? 너는 너야. 주체적으로 살아. 얼마 후 지인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고 그녀는 다시 한번 또 크게 울었다. 그녀는 그렇게 3번을 이 속에서 그냥 이 꿈 꾸면서 3번을 크게 운 거예요. 밤새 이런 꿈을
성장해가는 여자. 아, 주체적으로. 그렇게 어린 그녀는 남녀 간의 사랑의 배신으로부터 일어서서 남자에게 의지하는 의타적인 여성에서 생활력이 강한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했다. 잠에서 깨어보니 나도 함께 울었기에 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려 있었다. 야, 진짜. 정말. 이랬어요. 아무튼. 우리의 꿈은 바로 수련은 이 길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과 창조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어떤 것도 아닌 나 자신을 믿고 나 내면에 맡기고 수련에 가라는 그런 홀로 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강하게 믿어라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어느 것에 다른 남자나 어느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어라. 네 스스로 성장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스토리를 장황하게 아주 많이 힘들었겠어. 저 세상 나한테 이걸 이 스토리 보여주기 위해서. 야, 나는 이 부분에서 나의 황룡과 청룡 외에 다른 세계 용들도 무지개 용으로 승천하는 것을 쿤달리니 우주의 봉황 깃털 현상을 구분짓지 못하고 이 당시에 있었어요. 분명 다르다. 이제야 알았다. 해탈이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봉황하고 청룡하 이 용들하고 확연한 구분. 예. 봉황은 원신이다라는 이 확실한 이 구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다르다. 이제야 알았다. 해탈이다. 그리고 나더니 나는 오늘 화엄경 속에서 용족에 대한 자세한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화엄 세상에서 용에 대해서 내가 확연히 세상에 구분을 지어서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에 대해서는 제가 젊어서도 용으로 살았기 때문에, 용들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용에 대한 어떤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나는 그동안 용과 쿤달리니가 하나인 듯 하나는 아니다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나 이 화엄경을 읽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해안이 생긴 듯하다. 이 화엄경에 보면 천룡팔부중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용족하고 이 나가족, 뱀족하고 따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제가 쿤달리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문 세례를 학령체로 살았고 이번에 저는 이 50 다 돼가지고 쿤달리니가 각성된 사람이거든요. 49살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이 용의 각성과 이 쿤달리니의 각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도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걸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젊은 여성의 삶에 이 꿈을 보면서 너 스스로 주체적으로 너 스스로 가라. 이 정말 희한한 꿈이죠. 이렇게 저를 연꽃단위에 첫 번째 연꽃단위에 전륜왕성의 7보 차크라를 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의식을 성장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나의 상체 에너지들한테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기가 힘들었어요. 얘들한테 의지하는 이 마음이 그랬는데 굉장히 의지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나인 듯 그인 듯 하는 그 아바타들에 대한, 그래도 아바타들이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그런 불보살 행위나 여러 가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이 행위들에 있어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놓아버려야 된다.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 이것의 교육을 이 젊은 여성의 이 사랑과 배신을 통해서 그녀에게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성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저를 훈육을 해준 거예요. 진짜 이때 정말 이게 진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저 정말 굉장히 참 고무적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각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54회차 여자의 사랑, 배신은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재밌죠, 여러분? 오늘 내용 진짜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154회차 이렇게 마치고요. 이 세상 이야기는 롱롱 장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의 그 신비적 체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이런 신비적 체험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 스토리로 이런 훈육을 받았구나 이런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사람마다 상황은 또 다 다르잖아요. 이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나름의 알아차림하시면서 그냥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고 내가 참인답게 살아가고 내가 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종교적 그쪽 부처님한테 빌고 종교 예수님한테 빌고 비나이다. 성모 마리아한테 잘 되게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후광을 몇 개가 달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열애가 되고 내가 뭐 나미아부 타불이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뭐가 천수보살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가 그 세상의 홀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우주의 여행길은 상당히 재밌는 하늘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과 복덕과 차크라들이 주는 지복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거죠. 아셨죠, 여러분? 다음 회차 155회차는요, 용족하고 뱀족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공명 받아가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댁내 모두 이 더운 여름 즐거운 여름 휴가 다녀오시고요.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